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바이오 에비던시 모상인입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뉴스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바이오 분야 중에서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바이오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오 분야에 종사하는 새내기들로서 젊고 패기 가득한 앞으로 어떠한 창조적 인재상이 요구되는지 그런 자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은 주로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유전자 치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 에디팅,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한 앞으로 미래의 질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새로운 바이오 분야 기술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인류가 보존해야 하고 미래의 인류의 식량과 생명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바이오 기술 분야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들을 북극에 보낸 이유.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 볼까 합니다. 북극도 아시죠? 북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주 춥습니다. 아주 척박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북극의 이제 온도가 마이너스 40도씨까지 내려가고요. 북극 곰들도 이제 최근에는 빙하들이 많이 녹으면서 곰들도 먹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고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북극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명체들이 살고 있어요. 특히 북극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추운 뿐만 아니라 자외선 피폭량이 되게 많아요. 자외선이 되게 많이 와서 되게 하시한 조건의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극 환경에는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박테리아도 있고요, 동물도 있고요, 식물들이 그것입니다. 근데 이런 북극 환경에 있는 식물들은 많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보다 우리나라보다 더 유전자원 같은 게 좀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북극에 저희 연구원들도 파견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북극 스발바르라는 지역에는 많은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식물 유전자원, 동물 유전자원, 그리고 미생물 유전자원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모여들고 있고요. 그런 스발바르를 가기 위해서는 저희 나라에서 핀란드, 노르웨이를 거쳐서 20여 시간의 이제 비행기도 타고 와야 되고 추운데 이제 적응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물 채집하러 이제 연구원들을 파견하였는데요. 그 식물 채집하는 연구원들이 저희가 새로운 좀 더 가치 있는 바이오 기술 분야를 좀 더 적응하고 연구원들이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극은 이제 저희 단독으로 연구할 수가 없어서 극지연구소 도움을 받아가지고 북극 스발바르 지역의 니올레슨하고 롱리어비에 가서 식물 채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상당히 많이 추울 뿐만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유전자원 탐구에 서로 러시아, 미국, 프랑스, 독일, 한국, 일본 막 서로 빠른 속도로 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경쟁하는 곳인데요. 저희도 이제 과감하게 도전장을 이제 내밀게 되었고요. 가서 이제 식물 채집에 이제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이제 백야 현상이 있어가지고 낮인지 밤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저희 연구원들이 이제 식물 채집에 이제 몰입하고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요. 보시는 이제 이런 식물들은 상당히 이제 이런 하시한 조건에서도 살아남는 이제 생명체들이에요. 저희는 왜 그러면 이러한 북극 곰이 출몰하고 있고 이런 곳에 이제 위험을 감수하면서 북극까지 갔느냐라고 물으시면, 식물에는 또 다른 식물 속이 잠재력 있는 내재적 가치의 바이오 몰레큘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가치 있는 바이오 몰레큘들을 1차적으로 얻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북극에 가게 된 이유고요. 저희 연구원들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죠? 네, 사람은 많이 살아야 70년, 80년, 뭐 이렇게 100년도 살고요. 근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오스트리아 자루아가라는 사람이 18, 19, 20세기 159년 산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많죠. 지금의 과학기술과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수명 100세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나무를 한번 보세요. 주변의 식물 중에 대표적인 나무들을 보면 100년, 200년, 심지어 1000년이 된 나무들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4800년 정도 살은 브리스톨 콘 나무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47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청구루나 현재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 죽지 않고. 그러면 사람은 동물이죠. 사람보다 이런 식물이 왜 더 훨씬 더 오래 살잖아요. 저희 연구원들은 제 창업 초기부터 식물이 왜 사람보다 더 오래 살고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극에 간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북극에 있는 특이한 환경에 생존하고 있는 식물에 대해서 좀 더 탐구하고 싶어서 이제 북극에 가게 된 건데요. 그래서 저희는 식물의 이 내재적, 잠재적 가치의 바이오 몰레큘들을 이제 찾아보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런 식물의 내재적, 잠재적 가치의 바이오 몰레큘들이 이제 효능 있는 성분들인데 식물이 사람보다 오래 사는 근원적인 이유가 이 바이오 몰레큘 중에서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식물만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합니다. 사람은 만들지 못하고요. 그러한 파이토케미칼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과일들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포도 껍데기에도 수명을 연장시키는 레스베라토르라는 파이토케미칼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브로콜리 많이 드시는데 브로콜리 속에도 항암 성분이 있는 설포라페인 같은 파이토케미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4,000여 종류의 파이토케미칼들이 이제 과학자들에 의해서 분리 동정되어졌고 유도체까지 포함하면 대략 10,000여 종의 파이토케미칼들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파이토케미칼들이 되게 효능이 되게 많고 되게 좋은데 심지어는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에도 클로로겐산 유도체들이 한 100여 개의 케미칼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많은 파이토케미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커피가 됐든 포도가 됐든 많은 식물을 어떻게 돼요? 채집을 해서 얻어내야 되죠. 분리정제해서.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자연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이제 질병에 좋은 여러 가지 물질이 있다고 해서 자연을 훼손하거나 많은 식물 채집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도 보호하고 인류가 같이 공존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실제 이제 어떤 특정 파이토케미칼, 주목나무에 있는 텍솔 같은 항암제 성분은 주목나무가 수십 년을 자라야 돼요. 근데 수십 년 동안의 시간도 필요하고 그거는 나무들을 많이 이제 훼손하게 되면은 이 지구 자체에 많은 식물들이 이제 적어지게 되는 거니까 산소 공급량도 적어지고 결국은 이 에코시스템이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은 창업 초기부터 많은 고민과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사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 세 번 모여서 계속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이런 가치 높은 파이토케미칼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한 것들이 바로 우리 할 수 있다. 어떻게? 식물세포 배양 기술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도 무한정 세포 정식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로운 기술을 이제 접목하게 된 게 식물세포 배양 기술이었습니다. 제가 창업한 지 12년이 되었는데요. 12년 동안 다양한 식물세포에서 이제 식물세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세포는 어떻게 만드냐면 식물 씨앗이 이제 발화가 되면 이제 발화체가 올라오죠. 발화체가 올라오게 되면 식물세포 배양 기술을 활용해서 이 계속 분화되는 마치 줄기세포 같은 물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켈러스라는 미분화세포 덩어리인데 그 켈러스 세포 하나에서 완전한 개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물세포 배양 기술을 이제 응용하게 되었고요. 여기 보시는 이 그림처럼 장미 한 송이에서 장미세포를 유도해서 다시 장미세포로부터 무한정의 세포를 생물 반응에 의해서 배양을 할 수 있습니다. 한 6주간 배양하면 그 장미세포가 이제 아주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요. 장미세포 속에는 캄페롤, 콜설틴 같은 항암 효과가 있는 혹은 항산화 효과가 있는 파이토케미칼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1kg의 장미세포의 가치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술들을 10여 년 동안 축적하였고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으로 이제 북극에 가서 더 유용 자원을 발굴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식물세포 배양 기술을 접목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바이오 산업 분야 중에서 이런 식물세포 배양 기술은 아주 많이 이제 각광받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나고야 의정서 생물종 다양성 협약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요. 외국의 유전 자원이나 생물들을 갖고 들어올 때 일정 부분 돈을 주든지 허가를 받든지 여러 가지 도네이션, 어세스 베네핏 쉐어링이나 ABS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식물세포 배양 기술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종 하나에서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세포 배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식물세포에서 세포 하나가 완전한 개체가 될 수 있는 식물 복원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손가락 자르면 사람이 됩니까? 사람 되지 않죠. 근데 식물은 예를 들어 부지깽이 하다가도 나무를 잘라서 이 땅에 심으면 다시 나무가 완전하게 자랄 수 있어요. 개나리도 꺾어서 화병에 물을 넣고 주면 다시 개나리가 자랍니다. 뿌리가 나오고요. 이렇게 식물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완전한 개체를 만드는 능력을 토티포텐시, 전형 성능이라고 불러요.
사람은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생명력 자체가 식물이 사람보다 월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식물세포 하나에서 이러한 전형 성능을 가진 식물세포로부터 완전한 개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즉 식물 복원 능력이죠. 그래서 북극 식물도 이렇게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궁극적으로 최근에 수개월 전에 이제 북극의 수석 연구원들을 파견한 이유가 북극의 식물을 가져와서 다시 복원해서 거기 많은 유전 자원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극지연구소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꿈꾸는 어떤 그런 식물의 방향성들은 멸종 위기 식물이나 희귀한 식물들을 식물세포 배양방법으로 보존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물세포들에서 이 파이토케미칼들이 가장 가치 있는 파이토케미칼을 많이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연구 개발되고 임상을 거쳐서 안전성 시험 평가를 거치면 약도 개발될 수 있고요. 건강기능식품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 겨울철에 독감이 걸리지 않도록 백신 개발도 식물세포에서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이오 분야에서 현재 4차 산업혁명과 결부되어져 있는 미래에 아주 가능성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이오 분야에 종사할 새내기라면 이런 앞으로 가치 있는 기술, 그리고 인류가 보존하고 같이 더불어서 공존해야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바이오 분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요. 식물세포 배양 방법의 기술은 6개월이나 1년 정도만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오 분야에 새내기로서 종사할 어떤 그런 자세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기본적으로 도전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창조적 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가지는 창의성, 그러니까 창의성은 기본적으로 전공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지식과 그리고 상상력과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이 창의성을 이루는 기본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창의성만 있다고 할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재미있게 하려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일을 찾아야 돼요.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보통 심장이 가만히 있으면 1분에 72번 뛰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한 10만 5천 번 뜁니다. 너무 삶이 재미없는 거죠. 멋있는 남자를 보더라도 심장이 두근거려야 되고 멋있는 여자를 봐도 두근거려야 되고요. 하지만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 혹은 놀러 갈 때, 여행 갈 때, 그리고 내가 꿈꾸는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습니다. 분당 72번이 아니라 80번, 90번, 100번까지 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4차 산업혁명 최근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산업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두근거리는 일을 찾아야 돼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일을 찾고 accessibility,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빠른 속도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accessibility를 높여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하면 내가 인생을 걸고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심장이 두근거리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손과 발은, 손은 열심히 메모하고 발은 바쁘게 돌아다녀야 돼요. 바쁘게 선배들도 찾아가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분야가 유망하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클라우스 슈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이버 세계하고 물리적 세계를 어떻게 인티그레이션하고 나는 바이오 분야에 종사하니까 바이오 분야를 어떻게 응용해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AR, VR, 인공지능 같은 걸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 것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많이 이제 해가지고 나만의 상상력을 통해서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것과 심장이 두근거리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이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두뇌, 브레인은 좀 창의적으로 미쳐야 된다. 그래서 creatively crazy라는 용어를 제가 쓰고 있는데요. 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 약간 미쳐야 된다는 거죠. 미친다는 것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은 뜨거운 박동이 함께 해야 됩니다. 두근거리는 일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클라우스 슈밥이 제안했던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바이오 분야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종사하게 될 건데 창의적 사고와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하고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